다이어트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먹는 것 좀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식욕 좀 잡아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식욕이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식단이나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단은 밥과 반찬, 국을 먹되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면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생활건강한의원에서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한의사 김지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날씬한 체형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쓰기 위한 에너지를 위해서 현재 에너지를 몸에다가 비축해 놓는 것이 기본 프로그래밍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늘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유전자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건강에 나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것은 불과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살이 찌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많도록 되어 있지만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몸에 저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몸의 대사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늘어나기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 몸이 살이 찌는 것은 큰 대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큰 대기업은 사업상 항상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경기가 나쁠 때 현금을 더 보유할까요? 경기가 나쁠 때 현금을 더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쁠 때는 어디 투자를 해봤자 리스크만 크고 소득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적기 때문이고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해 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좋을 때보다는 반대로 건강이 나쁠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현금 자산인 우리의 이 살을 몸에 자꾸 저장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살이 찔 때도 피하 지방보다는 더 빼기 힘든 내장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면 좋은 식단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식단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반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식단이나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식사량을 너무 줄이는 방식의 식단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살이 빠지더라도 근육이 먼저 다 빠지기 때문에 이 몸이 나중에 요요가 생겨서 체질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삶은 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먹는 식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평생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식단은 밥과 반찬, 국을 먹되 여기서 반찬이나 국은 충분히 많이 먹고 밥량은 조금 조절해서 가는 그런 식단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몸의 건강에도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면 아침에는 낫또나 아니면은 요거트에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두유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고 점심에는 밥 반 공기에 반찬과 국을 충분히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나 버섯, 해산물에 야채쌈을 같이 해서 먹으면 가장 좋은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영양적인 균형도 굉장히 알맞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오랫동안 이런 식단을 유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치료해 드렸었던 환자분들 중에 과거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이런 것만 계속 이제 섭취를 하셨는데 그렇게 섭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단을 유지도 하기 힘들고
또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살이 점차적으로 안 빠지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런 식단으로 바꾸면서 훨씬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다양해지고 체중 감량도 너무나 쉽게 본인이 목표하는 데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도달했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게 아니더라도 단 일주일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 한번 실천해 보시면 분명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빠지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체중이 빠져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요요가 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진료하는 분들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든 혼자서든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한테 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이 살이 이제 잘 안 빠져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살은 조금 빠졌는데 몸이 너무 나빠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다이어트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된 분들을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속도 너무 편안해서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하시더라도 다 살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날씬해지고 예뻐지기 위한 미용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건강한 삶을 즐겁게 잘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뺄 수 있지만 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요요를 쉽게 정의해보면 살이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찌는 것인데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이 요요가 없으려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매일 라면 먹고 매일 치킨 먹고 이렇게 해도 살이 안 쪄야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요요가 올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가능하거든요. 다이어트는 기간에 따라서 체중이 빠지는 감량기, 그리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유지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요요가 생기는 것은 이 유지기 때 뭘 잘못해서 체중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뺄 때 잘못 빼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처음 뺄 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거의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체중을 감량하는 기간 중에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이 빠지는 중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경우에 유지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나 스스로가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먹고 편안하고 깊은 수면 잘 취해주고 몸이 지나치게 힘들지 않도록 내 몸이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집중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는 다른 진료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 중에 하나가 이런 체중의 변화가 생겼을 때가 가장 많은 사람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시작점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병원들에서 단순하게 식욕을 조절하는 것, 이것을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한테도 오셨을 때 먹는 것 좀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식욕 좀 잡아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식욕이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먹는 거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아가는 것, 내 몸이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소화 잘 시키고 이런 것들이 몸을 만들어줬을 때가 진짜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내 삶을 찾아가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